핫쌤입니다. 지금까지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직무 적합형 문제를 쭉 살펴봤죠. 그러면 직무 적합형 문제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것을 잡아야 되겠죠. 이와 같은 특징 파악에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시간에 직무 적합형 관련해서 등장한 것이 NCS인데 NCS 학습은 일머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잘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자, 일을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에 어떤 지문이 등장할까? 이와 같은 것들이죠. 자, 공개된 문제 보면 바로 쓰기, 간접 존경, 소설 이와 같은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시 문제를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암기한 문법 그 자체를 묻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지문을 주고서 이에 따라 답을 찾는 문제 형식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법도 등장하고 이와 같은 소설 관련 내용도 등장한다. 그리고 제시되는 지문 유형은 문학이냐 비문학이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25년도부터는 비문학 쪽에 지문이 많이 등장할 것이니까 비문학 쪽으로 많이 봐야 한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지문을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눈 순간 배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NCS 문제 풀고 온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지원자 A를 보세요. 로봇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이번에 건보 지원했는데 문제에 발전 양식 관련 지문이 나왔다. 건보 지원자도 발전소 관련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B는 로봇 관련 분석표를 지문으로 주고 로봇의 성능을 평가하는 문제였다. 발전 양식과 관련된 조사표를 주고 조건에 따라 발전 양식을 선택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A를 암기형이라 그러고 B를 이해형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자, 로봇 관련 내용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봇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공부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서 가장 성능이 좋은 로봇과 그렇지 않은 로봇을 골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답이 정해지는데 여하튼 지문 내용을 보고서 로봇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나 발전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와 같은 걱정거리에 휩쓸려 있는 지원자가 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받아들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자, NCS 문제든 25년도부터 출제되는 국어 공무원 시험 문제든 지문은 어느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을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종교, 과학, 기술 이와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공개된 문제 이것은 한국 신화 관련 지문을 주고 있고 이것은 전염병 관련 지문입니다. 이것은 고고학 관련 지문이죠. 그렇다면 한국 신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염병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고고학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받아들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나? 자, 앞에서 내가 보여줬습니다. 솔드개수와 문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러면서 건보 면접 질문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묻거나 자를 찾지 않고 올바른 정보인지 어떻게 확인하겠니? 서울대 교수 한 말 그대로죠. 그래서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받은 자료에서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문제 가운데 8번 이와 같은 내용은 회사 직무 그대로입니다. 수능 문제, PSET, NCS, 7급 공무원 시험 문제 꼭 하나씩 등장했죠. 자, 이와 같은 문제 전체 프로세스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문제, 원인 분석, 대안 탐색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포셉 틀에 따라서 봐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죠. 이와 같은 틀을 익히면 이렇게 긴 지문 다 읽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체크해서 답을 찾는 거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대책 수립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쓴 글 그대로 연결됩니다. 양보, 배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법으로 제대로 정확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글을 보는 눈을 만들면 이 글 전체를 읽지 않고 무엇이 핵심 정보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어떤 질문에 이성구라는 분이 자기가 쓴 책에서 그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역량평가 권위자입니다. 손자병법은 인재 발탁 기준으로 이와 같은 5가지를 들었다. 이 가운데 어떠면 실력이다. 이것은 병법이나 줄줄 외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현장을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을 뜻한다. 자,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는 그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말한 역량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이 3가지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장을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은 스킬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년간 지식을 공부했는데 이와 같은 지식을 현장과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니 하고 묻는 거죠. 그것을 활성화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우측에 있는 한전 자소서를 보면 본인이 지원한 분야 필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받은 학교 교육 또는 직업계획 내용을 기술하고 현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활성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지혜라는 거죠. 정형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NCS를 만든 장본인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문적 소양보다 실무 수행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지식 활용 능력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상황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성구 박사가 한 말, 현장을 보는 안목 그것이 4번과 연결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이 아니라 그것을 원한다. 예를 들어서 영업 직군을 희망한다면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죠. 문제를 해결해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정보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대응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LG그룹 경영기획실에서 15년간 일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자신이 쓴 책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원일 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과장이 들어오면서 한마디 지시를 했다는 거죠. 회사 불량 코스트 얼마인지 알아봐. 그러니까 사원 입장인 이분은
과장의 업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장별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특정 양식을 만들어서 각 공장 관리부에 보냈답니다. 그러자 각 부서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뭔가 중대한 일이 터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만드는데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분이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NCS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와 같은 상황이 NCS 문제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발문에 행동 방향을 묻고 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회사 업무 관련 지문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포스텝 틀에 짜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지. 이것이 Y죠. 10만원 넘다. 이것이 W입니다. 3개월 분납이 How죠. 자, 행동을 묻기 때문에 3개월 분납을 찾아가면 되죠. 꼴에 보면 자, 일괄적으로 분납할지 이렇게 할지 결정하게 된다. 자, 이 표현 앞에 희망자 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찾아서 연결하면 되죠. 자, 어쨌든 이 내용은 암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가 7급 출제기조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여하튼 예시 문제 공개했죠. 이 지문 내용 앞에서 봤던 NCS 문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일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보고 작성 관련 특강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니 하고 서로 토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 연관성 100%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포스텝을 왜 외웠는지 그것을 기억하면 되죠. 자, why, what, how, if에서 why, what, how 이와 같은 것을 이 지문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바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년도부터 새롭게 출제되는 직무 적합형 문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하는 말 잘 봐야 합니다.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상황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현장을 보는 안목이라 그랬죠.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정보는 결국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지문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는 판단하는 거죠. 이와 같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